나 때는 말이야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니네들은 진짜 편한 세상에 사는 거야 뭐 이런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이 많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막 열심히 막 밥을 먹다가 배불러서 못 먹겠다 남기잖아요. 그러면 야 음식을 남겨?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나 때는 말이야 강냉이죽도 못 먹었어.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는 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니까.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이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풍족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만 해도 저는 이제 저희 아들한테 그러겠죠. 야, 너는 진짜 편한 줄 알아. 너는 영어 공부를 얼마나 하기 좋니? 핸드폰으로 다 사전 찾고 막 우리 때는 막 사전이 없어갖고 막 사전을 막 대대로 물려 막 형이 막 동생한테 물려주고. 그래서 이제 막내들은 이제 이게 두꺼운 그 민중서관이나 사전을 막 찢어갖고 막 그냥 달달달 외워서 막 먹어가면서 공부했어. 얼마나 책도 귀했고 물려받았고. 근데 니들 얼마나 편하냐? 이렇게 바깥의 현실.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좋아진 것만 우리가 눈에 보이면 이게 살짝 꼰대 DNA가 발현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내면 현실은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자녀를 한번 비교해 보면 저랑 분명히 외부 환경은 좋아졌어요. 뭐 우리 때만 하더라도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뭐 전화 걸려면 삐삐를 가끔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삐삐가 오면 빨리 가서 공중전화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소통할 수 있지. 지금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뭐 전화 걸고 싶을 때 걸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그 내면의 스트레스는 지금 현대 그 살고 있는 제 자녀 세대가 훨씬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을 막 그냥 여러 개를 다니는 걸 보면 저는 학원을 뭘 다녔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중학교 들어갔을 때 학원을 다녔어요. 학원을 다녔는데 그 학원이 뭐였냐면 영어를 이렇게 필기체로 쓸 때 이쁘게 쓰려고 펜글씨를 그 필기체를 배우는 그런 학원을 다녔어요. 수학을 잘하려고 주산 학원을 다녔어. 주산을 하면 좋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재미없어서 그만뒀어. 그리고 뭐 우리가 뭐 다니는 거는 살짝 이제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라고 할까요? 이제 과외 활동을 위해서 뭐 웅변 학원을 다녔다든지 그런 학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뭐 심한 사람들은 전 과목을 다 학원을 다녀야 될 정도로 너무너무 해야 될 게 많아. 그 스트레스가 사실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죠. 편한 줄 알아만 한 것은 뭐만 본다고요? 외부 환경만 보는 거예요. 실제로 내면 현실은 정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잘 안 보이면 그러니까 나 때는 말이야가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 때는 말이야 정말 외부 환경이 좋지 않았어. 그런데도 지금의 내가 있어.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자꾸 안 보이는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겉에 외부 환경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가 잘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 누구나 다 가능해요. 자꾸 이렇게 겉만 보고 속이 어떨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둔감해지면 이거는 꼰대 DNA가 발현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 때는 말이야를 나도 모르게 하게 돼요. 저 같은 꼰대들은 나 때는 말이야 대신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느끼기엔 말이야. 내가 느끼기엔 말이야. 이게 느낌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자꾸 겉을 보고 속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내가 취업이 될까? 뭐 좋은 대학 들어가면 뭐 취업이 안 될 걸? 이런 불안이 있다는 거를 내가 느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소통의 첫 번째 단추인데 그걸 우리가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엔 말이야로 바꾸는 거죠. 나 때는 말이야, 아니야. 나 때는 말이야 하고 자꾸 이제 외부 환경을 비교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졌어. 그땐 더 힘들었어. 이걸 자꾸 강조하려고 하니까 아니야.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의 내면 현실을 자꾸 느끼려고 하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는 너 참 불안했겠다. 내가 느끼기에는 너 참 요즘에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내가 느끼기에는 참 억울하겠다. 이런 어떤 감정을 느끼면 갑자기 가슴이 따뜻해질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하면 귀가 확 닫히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네 감정이 이럴 것 같다고 난 느껴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른 소통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천학 용어이기도 합니다. 에포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에포케가 뭐냐면 우리가 현상을 이해하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을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에 이 현상을 잘 적어내려면 연구자들이 내 과거의 모든 경험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를 에포케라고 합니다. 이 히라보겠죠. 히랍 철학에서 이 에포케를 뭐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면 그냥 판단 중지. 근데 판단을 없앨 수는 없어요. 과거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판단을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 내 경험을 내가 잠시만 괄호 안에 묶어둔다. 그래서 괄호치기라는 말도 써요. 잠시만 괄호에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는 만큼 우리가 뭘 더 바라볼 수 있냐면 이 친구의 가슴에 어떤 느낌이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느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어떤 면에서 소통에 그리고 공감에 가장 중요한 훈련 방법일 수 있어요. 잠깐만 괄호에 묶어놓자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엄마가 집에 들어갔어요. 시험 때예요. 자녀가 뭐 고등학생이라고 해볼까요? 방문을 열었더니 침대에 누워 있어요. 뭐 하나 봤더니 어떻게 해요? 핸드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면 보자마자 뭐라 그럴까요? 이야, 너 게임하고 있구나. 그래요. 거기 깜짝 놀라 얘가. 진짜 게임하고 있었어.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너 벌써 공부 안 하고 지금 몇 시간째 게임하고 있지? 벌써 뭐예요? 판단이 촉촉촉 나갑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과거 경험에서 온 거예요. 얘가 게임 한두 시간 한 거를 많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빨리 판단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라도 이게 뭐가 아니야. 내가 너 한두 번 봤어야지 이런 얘기를 안 하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만약에 그 아이가 진짜 공부를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그런 경우 굉장히 없어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지금 막 시작했어 게임을. 근데 엄마가 어떻게 몇 시간씩 공부하라고 게임하지 뭐 아니게 뭐가 아니야라고 판단하면 이 아이는 거의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가슴을 찢고 보여주고 싶겠죠. 아니거든. 너 화내는 게 더 이상해, 더 이상해. 막 이러면서 또 난리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에포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방문을 여니까 이놈의 자식이 또 그냥 게임을 하고 있어서 이건 분명히 내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이거 뭐 학교 와서 뭐 가방도 안 풀고 저러고 있을 거라는 하고는 판단이 들겠지만 잠시 묶어놓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아이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 뭐 해? 지금 게임하니?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죠? 지금 뭐 하고 있어? 언제 학교 왔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이럴 수도 있어요. 오늘 막 너무 힘든 시험을 보고 와갖고 막 녹초가 돼갖고 지금 막 머리가 너무너무 혼란스러워갖고 잠깐 쉬려고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쩌면 뭐 그 아이가 뭐 어떤 거짓말을 하든 뭘 하든 일단 소통하기 위해서는 판단을 내가 과거에서 온 판단에 의해서 현재를 너무 이렇게 단정 짓지 말자라고 하는 게 판단 중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랍게도 내가 느끼기엔 말이야 라고 하는 말을 잘 쓰지를 못하고 우리가 항상 무슨 그 근거로 얘기하냐면 내가 한두 번 봤었어야지. 그리고 내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내 경험에 의거해서 얘기를 해볼게 라고 해서 자꾸 판단을 얘기를 해요. 제일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절대 성공 못해. 이거는 지금 엄청난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대학 못 가. 너 무슨 대학 간다고? 야 까불지 마. 절대 못 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판단을 하면요. 요즘에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이 많이 쓰는 소통의 기술이 있어요. 요즘 제가 이제 이름 붙인 건데 음소거 기술이라고. 안 들려. 아무리 그 꼰대들이 뭐 야! 막 얘기를 해도 막 룰루랄라 막 멀쩡해요. 그러면 쟤 뭐야? 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껐떡하고 없어? 그래서 이제 그때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쟤 뇌가 없어. 문외야. 옛날 중2병이라는 얘기 나왔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무슨 뇌가 없는 것 같아. 뇌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음속을 해버리는 거죠.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해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자꾸 사실은 현재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너무 판단이 빨라가지고 너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이 세상에서 네 역할 못한다? 라고 단정해버려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많이 힘들지. 내가 봐도 니네 때가 훨씬 더 살기가 어려운 것 같아.
진짜 우리 때는 정말 취업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얼마나 불안할까,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야, 나 같으면 억울했겠다, 야. 이런 어떤 느낌을 느껴주는 게 출발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는 똑같습니다. 전부 다 뭐가 중요했냐 하면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해서 외부 환경에 대한만 얘기하고 나 때는 말이야 하고 자기가 잘한 것만 얘기하고 사실은 내가 못해서 아팠던 것도 있는데 그건 숨기고 그 다음에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과거를 막 그냥 전혀 그냥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미래까지도 막 단정하는 거. 사실 알고 보면 현재를 보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결과는 똑같아요. 감정을 다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세대 간 차이가 얼마나 나듯 그냥 마음을 닫자. 그냥 꼰대가 또 얘기하나 보다라고 하고 소통이 특히 감정적 소통이 불가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감정을 어떻게 서로 교류할 수 있게 만들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대차가 많이 나든 뭐 상대방이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꼰대 DNA가 이렇게 크게 발현되지 않으려면 감정적인 소통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해법이 생길 겁니다.